안녕하세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데이비스 심포니 홀이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요. 언급 들었던 것과 같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빨간색이 심포니 홀이고요. 파란색 주차장을 알려줍니다. 이제 600석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심포니 홀이고요. 주변의 반경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수십 개의 주차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디즈니 콘서트홀처럼 주차장이 완비가 돼 있으면 더 좋은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쪽은 이제 주변 상권이 이제 활력이 저하되는 반면에 여기는 주변 상권이 되게 발전하게 돼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는 근교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면서 쇼핑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으면서 주변 상권도 활력이 생기고 이 이미지 보면 이제 이 데이비스 심포니 홀에 공연 보러 가는 사람들인데요. 밖에서 이렇게 예쁜 옷 차려입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차도 마시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주차 시설을 만들어 놓은 어떤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도 분명히 장점이 있겠지만 어떤 도시와 사람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차장이 없는 이런 데이비스 심포니 홀이 더 매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율주행 환경이 되더라도 자율주행 환경이 되면 이제 주차장이 필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콘서트 홀 같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많은 주차 공간을 어떤 다른 유휴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또 다른 어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자율주행차로 인해 사람들의 거주 공간은 어떻게 변화할까? 2018년도에 중앙일보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거주 조건은 주택 가격과 직장과의 접근성, 학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과 직장과의 거리의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식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여기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직장이나 어떤 학군에 대한 어떤 메리트 그리고 편리한 인프라와 높은 주거 비용이 아닌 낮은 주거 비용을 가지고서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리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 중간에는 어떤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차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 플라이트라고 해서 미국 백인 중산층의 어떤 교회 이동을 얘기를 합니다. 도심 시티 내에서 어떤 유색인종 아니면 유색인종 또는 어떤 흑백 갈등 때문에 어떤 백인들이 교회로 거주해서 그쪽에서 이제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티 내보다 교외가 조금 더 쾌적한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동에 따라서 거주 공간이 바뀌고 있는데 요즘에는 뉴 노멀 밀레니얼스 중심으로 교회에 거주하던 어떤 백인들이 시티 내에 어떤 다양한 문화 인프라 또는 직장과의 접근성 때문에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사람들의 어떤 환경이나 거주 공간, 거리 등을 많이 단축시키고요. 좋은 점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이게 뉴욕의 맨하튼인데 뉴욕 택시를 타면 1마일당 이제 $4가 이제 든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마일에 빨간색 바운더리를 제가 그려놨는데 $12가 듭니다. 근데 자율주행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이 바운더리가 엄청나게 넓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가격에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기존의 직장이나 어떤 거주 공간, 어떤 문화적인 혜택 때문에 센터에 거주하던 것들이 자율주행 환경으로 변화함으로써 그 바운더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주 요건인 주택과 직장과의 접근성, 그리고 학군들이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이제 중요한 거주 요건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일반적으로 미국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제 야외 액티비티나 학원 같은 데 데려주는데 일주일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7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30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자율주행 환경에서 이런 7시간의 시간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부모도 와 좋아, 아이들도 와 좋아 이렇게만 될까요? 물론 되게 편리한 점이 많이 있겠죠.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그 한 달에 30시간, 일주일에 7시간 동안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어떤 부모로서 어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또 뺏기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 좋은 것일까라는데 좀 의문을 가진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미래에는 어떤 무인 택시를 이용할 때 추가 비용을 내고 친구 사귀기 옵션 같은 거를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요? 분명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가지고 기존에는 어떤 제품의 어떤 외적인 측면 내지는 어떤 물리적인 제품이 중요했는데요. 이제는 점점 더 어떤 무형의 제품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어떤 유형의 제품이었다가 이제 점점 더 무형의 제품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자인이 변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소프트웨어 회사가 어떤 미래 모빌리티에 뛰어드는 이유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세기까지는 자동차 제조업이 되게 높은 수익성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높은 수익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제가 삼성전자와 애플을 이제 비교해 보는데요. 삼성전자와 애플에서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올렸어요. 한 분기당 500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근데 소프트웨어 매출은 제로지요. 근데 애플은 매출을 얼마 올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스마트폰 제외하고 얼마 올렸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보시면 앱스토어 매출액만 500억 달러, 삼성의 한 분기 전체 매출액과 똑같은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전환을 하고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하면 디자인 분야에 어떤 많은 기회 요소가 있는데 이제 삼성의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제 디자인 분야의 기회가 많을 것인지 아니면 애플의 소프트웨어의 분야의 기회가 많을 것인지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연평균 모든 미국에 돌아다니는 차가요 4조 8천억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해요. 이 중에서 10%의 거리에 1마일당 10센트의 이익을 받는다면 구글이나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10%의 사용자에게 1마일당 10센트만 받는다면 연간 수익이 300억 달러라고 해요. 왜 그러면 구글과 테슬라, 애플이 왜 이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려는지 이제 명확해지겠죠. 토요타와 혼다의 순이익이 2020년 기준으로 230억 달러밖에 되지가 않아요. 미국 시장만 글로벌 시장을 제외하고 미국 시장의 10% 그 중에서도 1마일당 10센트만 가져가더라도 토요타, 혼다, 현대, 기아 이 4개 회사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환경에서는 제조기업보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하고 영국의 칸타르라는 이제 브랜드 밸류 조사하는 기업에서 올해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정말 재밌는 게 테슬라 연간 50만 대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토요타와 벤츠, BMW 모두 다 합쳐서 한 1,400만 대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를 합친 것보다 브랜드 밸류가 높아요. 테슬라가 자동차를 판매해가지고 이익을 얻는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판매로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요. 자율주행차 판매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FSD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 물론 이제 완전 자율주행 단계는 아니지만 명칭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FSD 프로그램 한 개당 카피의 가격이 1만 달러예요. 나중에 만약에 이게 풀 패키지가 되면 얼마에 팔지 감이 오지도 않죠. 7번째 퀘스천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4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꿨다고 판단되는 4가지 제품들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뭔가요? 매 시기마다 산업혁명과 관계돼 있어요. 증기기관 1차 산업혁명, 그리고 2차는 전기의 발명인데요. 2차는 제가 뺐습니다. 그리고 3차는 정보통신, 애플 컴퓨터죠. 그리고 4차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어떤 그 초고속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나노 테크놀로지,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요? 세그웨이가 있는데요. 이 4개의 제품 다 되게 혁신적이라고 여러분 판단할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그웨이는 분명 혁신적이에요. 이게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 다음으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혁신적인 제품과 아닌 거를 구분하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창조적 파괴라는 것이 있어요. 창조적 파괴는 긍정적이고 파괴적 기술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창출할 예정인데, 세그웨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로 프린서플이라고 해서요, 제로 원칙입니다. 기존의 산업을 완전 뒤엎는 모든 신기술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생산 비용이 제로에 수렴한다는 것이죠. 증기기관도 마찬가지로 석탄만 제공해주면 무한 동력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도 전기만 제공해주면 스스로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어떤 개입 없이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그웨이는 그런 것이 없죠. 여러분, 세상에 나온 혁신적인 제품을 판단할 때 이 2가지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증기기관이 영국의 어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 정보통신 혁명이 많은 IT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자율주행 차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디자인, 제품 디자이너, UX, UI, GUI, 서비스 디자이너, 모든 디자이너에게, 그리고 엔지니어들에게 어떤 많은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 파괴적 혁신을 가져다줄 기회의 영역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그것을 갖다 줄 것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이제 앞서 설명했던 이제 비용 제로의 사례 중에서 이제 교통사고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료, 그리고 보험, 장기 기증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임금은 제로에 수렴할 거고요. 시간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크기, 특히 안전성 면에서요, 기존의 자동차가 만들던 에어백, 범퍼,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안전벨트, 그리고 하자드 버튼, 이 모든 안전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걸 만들었던 제조업이나 회사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지금 자율주행차 환경을 좀 예견을 하고 빨리 어떤 사업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서비스를 가져와 가지고 다른 어떤 미래의 먹거리를 모색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미래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어떤 디자인 영역이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부터 7번째 질문을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미국만 해도 운전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400만 명이라고 해요. 되게 놀랍지 않나요? 그 400만 명이 자율주행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400만 명의 일자리가 거의 없다시피 할 겁니다. 그 400만 명의 비용을 엄청나게 줄이게 돼요. 이 비용은 고스란히 누가 가져갈까요?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회사로 많이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디자인 분야,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직업으로 봤을 때 정비사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정비사는 낮에 일을 해요. 아니면 오후쯤에 일을 하죠. 근데 자율주행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낮 시간에 일을 하고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정비를 하러 스스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정비사는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신기술이 사람들의 어떤 일을 하는, 그리고 삶의 패턴을 모두 다 바꿔줄 겁니다. 저는 하나의 어떤 잠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미래의 정비사는 새벽에만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낮 시간에는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이제 잠을 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어떤 규모의 경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왜 우리는 쿠팡이 나오기 전에 이마트랑 홈플러스 가가지고 물건을 많이 샀는데, 쿠팡이랑 어떤 그 쓱배송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프라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이 지금 많이 죽고 있거든요. 근데 이 쿠팡도 언제까지 승승장구할지 몰라요. 그게 왜냐면 과거의 유통시장은 3C라고 해서 코스트, 퀄리티, 컨비니언스가 이 어떤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장악을 했는데, 현재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물리적인 오프라인 샵보다 이 3C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 쿠팡이 이제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많이 바꿨는데,
자율주행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쿠팡이 가졌던 이 3C의 우위도 이제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와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 안에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가져갈 수 있는 많은 기회 영역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고 수렴 바탕으로 많은 사업 분야가 어렵거나 신규 사업이 이제 많이 생겨날 것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말 안 해도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이제 안전 규제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사이드 미러나 후미등, 범퍼, 에어백, 안전벨트, 뭐 경적 등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안전 규제가 없어짐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안전 규제에 자유롭게 본인이 어떤 차를 꾸미거나 또는 서드 파티 사용자가 원하는 물건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날 거고 그런 디자인 분야들이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은 운전을 하고 나 그러면 좀 더 재밌는 운전을 즐기겠어 라고 하면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를 방문하는데 미래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나 운전하고 싶어. 운전은 불법이야. 그래? 그러면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 가가지고 내가 보험을 들고 운전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런 세상이 미래에는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율주행 트럭 개발 업체가 자율주행 트럭을 가지고 실제로 95% 정도의 구간에서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했고요. 나머지 5%가 되는 구간에서 실제로 사람이 운전을 했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운전기사분들의 임금을 이제 좀 더 이제 삭감을 하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패러다임이 보였는데요. 이걸 하고 나서 뜻밖의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생겨난 거죠. 뭐냐면 물리적으로 사람이 운전할 때와 자율주행차가 돼가지고 운전할 때 10시간의 시간 단축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10시간의 시간 단축이 이제 다른 분야에 엄청나게 큰 이제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그게 뭐냐면 신선식품 배송에서 10시간은 엄청나게 많은 어떤 변화를 야기했다고 합니다. 식품 쓰레기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 신선식품을 유지하고 신선식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을 통해서 여기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 모빌리티 하면 그래 어떤 게 좋아지고 어떤 게 개선이 되고 어떤 게 없어질 것이야 라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더 자세히 보면 수많은 서비스와 사례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기회의 영역이 발굴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프레임으로 어떤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과 기술 사이에서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긴 시간 동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질문 있는 분들은 여기 제가 이메일을 남겨놨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성심성의껏 회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